(26번째) 개념 삼포도와 편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포도라는 것은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값이다 이러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A반 5명이 있고요. B반 5명이 있어요. 얘네들한테서 10점 만점짜리 수학 시험을 봤는데 A반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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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이렇게 맞았고요. B반에는요, 5명이 1, 3, 5, 7, 9점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A반이 잘했냐, B반이 잘했냐. 여기서 잘했다는 얘기는 점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A반의 점수가 더 높으냐, B반의 점수가 더 높으냐 봤을 때 우리가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을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선은 대표값 3개를 배웠어요. 평균. 자, 평균을 따지면은 A반의 평균은 5점입니다. 그 다음에 B반의 평균도 5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 봤어요. 중앙값. 가운데 있는 거 A반도 5점이고요. B반도 5점입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을 봤어요. A반은 최빈값이 5점이고요. B반은 최빈값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 누가 더 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대표값은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균으로 봤을 때 A반, B반 평균이 같기 때문에 누가 더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점수 상태를 보니까 여기는 제일 잘한 애도 있고 제일 못한 애도 있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A반은 다 똑같은 점수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바로 삼포도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흩어져 있는 정도예요. 기준은 평균을 기준으로 보통 잡습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A반은요 다 뭉쳐 있어요. 그죠? 평균 점수에 다 뭉쳐 있고요. B반은요 평균 점수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얘기를 흩어져 있다,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반 같은 경우 삼포도, B반 같은 경우 삼포도가 다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삼포도의 종류 2가지를 배우게 될 것인데 삼포도의 종류 2가지가 무엇이냐? 분산, 표준편차 요걸 볼 겁니다. 분산하고 표준편차 요 2가지의 삼포도의 값을 볼 겁니다. 둘 다 삼포도예요. 유치하게 우리 산에 나는 포도 이렇게 하지는 맙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산도 구해보고 표준편차도 구해볼 건데 그러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분산은 이 다음 개념이겠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먼저 편차라는 게 필요합니다. 편차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편차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자 하는 건데 편차는 어떤 자료의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입니다. 자,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어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자, 이 편차 별량 빼기 평균을 잘못 기억해서 평균 빼기 별량이라고 하는 순간 틀립니다. 요거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어떻게 기억하는 게 편할까요? 단순하게 잊어버리지 않게. 이걸로 보면 되겠죠. 편차는 별량의 비읍, 평균의 피읍. 누가 더 빨리 나와요? 비읍이 더 빨리 나오죠. 가나다라 순으로. 그래서 별량 빼기 평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잊어버리거나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편차의 성질 3가지가 나와 있어요. 편차는 총합이 항상 0입니다. 편차를 구해가지고요. 다 더해주면은 0이 나오더라, 항상. 그리고 평균보다 큰 편차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당연히 양수예요. 왜?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데 별량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양수가 되는 거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당연히 음수죠. 왜? 별량 빼기 평균인데 별량이 더 작다 이거죠.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무조건 음수입니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0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0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당연히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게 되겠죠. 그죠? 자, 0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랑 똑같겠죠.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이 차이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별량은 평균 가까이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차 세 가지 성질.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첫 번째예요. 편차의 총합은 1이 된다는 거, 0이 된다는 거. 요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제 1번 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에 평균을 구하고 표를 완성하시오. 자,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다. 평균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균을 먼저 구해야겠죠. 평균 14 더하기 22 더하기 19 더하기 15 더하기 20 얘를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더해보죠. 더하면은 36 더하면은 55 더하면은 70 더하면은 90. 그래서 5분의 90이 되는 거니까 나눠주면은 18. 따라서 평균은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균 구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편차도 구할 수 있어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14 빼기 18. 그래서 편차 마이너스 4. 22 빼기 18, 4. 19 빼기 18, 1. 15 빼기 18, 마이너스 3. 20 빼기 18, 2. 자, 요거 다 더하면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실제로 더해보면 0이 나오죠. 그죠? 자, 유제 1-1번입니다. 다음은 일주일 동안 어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개수의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자, 이거 편차를 조사한 거예요. 얘는 편차입니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편차라는 것은 별량 빼기 평균이다. 요게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편차를 구하는 별량하고 평균 두 개의 값이 다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별량, 평균 둘 다 안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을 각각 구해서 얼마만큼의 별량인지 평균이 얼마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편차가 나와 있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편차를 다 더하면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더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3, 더해서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편차의 합은 0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우리 밑에 예제 2번 볼게요. 아래는 6명 학생의 몸무게의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방금 전에 1-1번 문제로 우리는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편차의 합은 0이다. 그러면은 또 더하죠. 더해서 2, 그 다음에 더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2. 그럼 2하고 2하고 더하고 x까지 더해서 0이 되려면은 x는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이때 평균이 53일 때 C의 몸무게를 구하시오. 자,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다. 자, 그런데 편차가 x가 편차인데 x가 마이너스 4라고 구한 거죠. 우리는 별량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평균이 53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53 이항해주면은 별량의 값은 49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C의 몸무게는 49가 된다. 49kg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제 2-1번입니다. 다음은 5명의 학생의 1년 동안의 전시의 관람 횟수의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D의 전시의 관람 횟수가 14다. 여기가 14회래요. 이때 5명 학생의 전시회 관람 횟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평균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은 x 편차부터 구할게요. 편차의 합은 0이다. 요거 3개 더하면 0 되죠? 그럼 이거 2개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별량은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다. 근데 편차가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이때 별량이 14회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평균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16이다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16회, 요것이 바로 평균이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한 계산이에요. 간단한 계산.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우리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7번째, 분산과 표준편차. 이 분산하고 표준편차는 둘 다 삼포도의 종류입니다. 삼포도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그 뜻부터 얘기했어요. 각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요. 자, 하나 더 알려줄 겁니다. 편차 구하는 식이 두 개가 있는데 우선은 중학교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숫자에 따라서 계산상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요.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자, 어떨 때 편합니까? 자, 얘는 편차가 정수일 때, 편차가 정수일 때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편차가 항상 정수가 나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차가 정수가 아닐 때는, 분수가 나올 때는 이 방법이 편합니다. 편차가 정수가 아닐 때, 뭐 쉽게 얘기하면 분수일 때다, 아니면 소수일 때다, 이거예요. 그럼 편차가 소수 나왔다면 그거 제곱해주고, 제곱해주면 숫자가 지저분해지겠죠? 그리고 그게 평균이니까 더해서 또 개수로 나눠야 돼요. 그런데 분수도 해보세요. 분수를 더하려면 다 통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산이 무지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자, 이 방법은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줬지만은 이 방법은 고등학교 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걸 그냥 고등학교 때는 기호로 쓴다라고 생각만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면 고등학교 때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쉬워요.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루트 취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 이렇게 돼 있죠.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됩니다.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우리는 표준편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은 학교 시험 문제를 표준편차를 구하세요 라고 낼 겁니다. 왜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표준편차를 구하려면은 뭐부터 구해져 있어야 되냐면 분산부터 구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분산을 구하려면은 편차를 구해야 되는 거죠. 편차를 구하려면 편차는 방금 전에 별량 빼기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별량은 자료예요. 그럼 우리는 평균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분산을 구하려면은요. 평균이 필요합니다. 자,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표준 편차 하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앞에서 배운 것들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평균 구한 다음에 편차도 구해야 되고요. 분산도 구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표준 편차가 나오는 겁니다. 싹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로 보통 표준 편차나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자,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용한 자료의 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분산과 표준 편차는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값이다. 근데 그 숫자가 작다 하면은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크게 된다면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흩어져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A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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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B반 1, 3, 5, 7, 9. 그러면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표준 편차, 분산이 작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B반은 평균 5점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넓게. A반보다 넓게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럼 A반보다 분산 표준 편차 값이 더 크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구해보면 더 큰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뜻이에요.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자, 예제 3번입니다. 아래는 창선이의 5회에 걸친 사회시험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성적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밑에 이제 편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편차를 구하려면 뭐부터 찾아야 된다? 평균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균부터 구해야겠죠. 74 더하기 85 더하기 82 더하기 76 더하기 83. 다행이야. 5번밖에 안 봤어요. 10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더해보죠. 더하면은 159. 더하면은 1, 4, 241 되나요? 241. 그 다음에 더해주면은 317. 그 다음에 더해주면은 40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5분의 400이 나왔으니까 평균은 80이네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시오. 80점. 자, 그럼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다. 74 빼기 80 마이너스 6. 85 빼기 80 5. 82 빼기 80 2. 76 빼기 80 마이너스 4. 83 빼기 80 3. 그래서 편차의 합이 0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편차의 합이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10이니까 0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편차 제곱은요. 방금 구했던 편차를 제곱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36, 25, 4, 16, 9. 이게 지금 편차 제곱. 그래서 2번 위의 표를 완성했습니다. 3번 분산을 구하시오. 분산은 편차 제곱을 평균 낸 겁니다. 편차 제곱은 지금 구한 이 5개의 숫자가 편차 제곱이고요.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36 더하기 25 더하기 4 더하기 16 더하기 9를 5로 나눠주면 편차 제곱을 평균 낸 거죠. 이게 분산입니다. 자, 그래서 더해보면은 61, 그 다음에 29 더해서 80, 90 되네요. 그래서 5분의 90. 그래서 분산은 18 이렇게 돼요. 분산은 18.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루트 18이 되겠죠. 루트 18이니까 3루트 2점. 자,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답 쓰면서 이상한 거 혹시 느꼈나요? 선생님 평균에도 단위 썼고요. 표준 편차에 단위 썼는데요. 분산은 왜 단위 안 써요? 분산은 단위 안 씁니다. 분산은 단위 안 써서 표현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하나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유제 3-1번 볼게요. 다음은 5명의 학생의 영어 성적의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영어 성적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편차를 구해놨으니까 이제는 쉬워진 거예요. 평균 안 구해도 되잖아요. 그죠? 자, 우선 B의 편차가 빠져 있어요. 편차의 합은 0이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될 겁니다. 자, 이젠 편차 제곱을 여기 위에다 적어 볼게요. 25, 1, 9, 1, 4. 자,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걸 더해서 5로 나눈, 즉 5분의 이거 더할게요. 10, 35, 40, 40이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8 되죠. 그래서 분산은 8.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운 루트 8.
그러니까 2루트 2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3-2번 볼게요. 6개의 별량 12, 7, 10, 9, x 13이 평균이 11이다.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x부터 조금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구할게요. 편차를 먼저 구할게요. 밑에다가 편차를 바로 씁시다. 편차 12 빼기 11, 별량 빼기 평균이 편차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그러면 여기 x의 편차는 요거 다 더해서 0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의 편차는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6개의 편차를 바로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굳이 평균을 구해서 x의 값을 구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편차 제곱을 밑에 쓸게요. 1, 16, 1, 4, 16, 4. 요거 더해서 6개니까 6으로 나눈 것이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 자, 그러면은 6분의, 자, 요거 더하면은 20, 20, 42네요. 그래서 7, 분산이 7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7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4번입니다. 다음은 A, B, C, D, E 5반의 2학기의 중간고사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성적이 가장 고른 반은, 성적이 가장 고르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분산, 산포도 이 세 개의 값 아무거나 가장 작은 거 찾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표준 편차가 1.6으로 제일 작죠? 그러면 성적이 제일 고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가 다 모여 있는 정도가 크다 이거죠. 자, 유제 4-1번. 오른쪽은 A, B 두 반의 과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평균은 B반이 높고요. 표준 편차는 A반이 높아요. A반이 낮아요. 표준 편차는. 그러면 A반이 B반보다 고르다 이거죠. A반이 B반보다 고르고 평균 점수 성적은 B반이 더 좋아요. 자, 그러면 A반이 B반보다 성적이 더 좋고 아니에요. B반이 A반보다 성적이 좋고 분포 상태는 더 고르지 않죠. 2번 틀렸고요. A반이 B반보다 성적이 더 좋지 않아요. B반이 A보다 성적이 더 좋고 A반이 B반보다 분포 상태가 더 고르다. 4번이 옳은 게 되겠죠. 분포 상태 고르기는 같다? 이거는 분산이 같다는, 표준 편차가 같다는 얘기니까 5번도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다 알 수 있겠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 밑에 유제 4-2번 볼게요. 오른쪽은 A, B, C 세 반의 학생들의 몸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각 반의 학생 수는 모두 같다. 기억,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가는 학생은 A반에 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평균을 아는 거죠. 평균은 그냥 다 더해가지고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큰지 작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료 상태가 표준 편차가 고르지 않다 하더라도 이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게 58에서 1.5만큼 떨어져 있는 애보다 더 작은지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몸무게가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모여 있는 바는 A반이다. 그죠?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제일 작으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다 모여 있는 상태가 고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니은은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몸무게가 70kg 이상인 학생 수는 B반이 가장 많다. 이것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니은.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문제로 소단원 끝내기 1번. 아래는 6명의 학생의 키의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6명의 키의 평균이 166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x부터 구할게요. 편차의 합은 0이다. 그럼 다 더해서 0 돼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여기는 3이 돼야 되겠네요. 이제 마이너스만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다 더해서 8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3입니다. 자, 그럼 이거의 별량도 구해보죠.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별량을 구하려면은 편차에다가 평균을 더하면은 별량이 되는구나. 요건 뭐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166이니까 여기다 편차 더하면은 A는 144cm, B는 167cm, C는 169cm, D는 170cm, E는 161cm. 얘 왜 144가 나왔니? 144가 아니라 164죠. 164. 그 다음에 F는 16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 학생 A의 키는 164이다. 맞는 얘기고요. X의 값은 3이고요. 키가 가장 큰 학생은 D. 그 다음에 분산 안 구해봤어요. E는 B보다 6cm 더 크다. E는 B보다 6cm 더 작은 거죠. 5번 틀렸어요. 5번 틀렸어요. 자, 이제 분산 구해볼 거예요. 분산, 4번에 분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편차 제곱을 밑에다 써보죠. 편차 제곱, 편차 제곱, 편차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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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자, 다 더할 겁니다. 다 더하면은 20, 30, 56, 56이에요. 56을 6명이니까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8.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10, 20, 30, 56. 56을 6으로 나누면은 4번도 틀렸네요. 그죠? 분산 3분의 25가 아니라 3분의 28입니다. 3분의 28. 정답 두 개라고 적혀 있네요. 자, 4번하고 5번이 정답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하시면서 2번 볼게요. 6개의 별량 3, 7, 4, 5, 5x의 평균이 5일 때 표준 편차는? 자, 그러면은 편차를 위에다 적어볼게요. 편차 별량 빼기 평균 마이너스 2,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그럼 편차의 합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의 편차는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는 6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더해서 6으로 나눈 다음에 평균이 5입니다 해서 x를 굳이 구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편차 제곱을 위에다 또 적을게요. 편차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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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자, 그러면 분산은 요거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더해주면은 10. 6으로 나누니까 3분의 5가 분산입니다. 자, 따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5가 되고요. 자, 이거 유리화 해줍니다. 유리화 해주니까 3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 3번 문제 볼게요. 5개의 별량 4x, 6, 11, y의 평균이 7이고 분산이 5.6일 때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시오. 상당히 귀찮아졌어요. 이제 상당히 귀찮아졌어요. 자, 우선 더해서 5로 나눈 것이 7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4 더하기 x 더하기 6 더하기 11 더하기 y 얘를 5로 나눈 것이 7이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자, 이거 더하면은 10, 21 요게 35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x 더하기 y는 14 요 식이 하나가 나왔어요. 모르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식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연립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편차 구할게요. 편차. 별량 빼기 평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빼기 7. 그 다음에 6 빼기 7. 11 빼기 7. 그 다음에 y 빼기 7. 요게 이제 편차가 되겠죠. 자, 편차 제곱. 그 다음에 편차 제곱. 편차 제곱. 편차 제곱. 편차 제곱. 요거의 평균. 5개니까 5로 나눈 것이 분산 5.6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x-7의 제곱 y-7의 제곱 더하기 26은 5를 곱해주면은 5, 6, 35, 25, 28 되네요. 자, 요거 이항해주고 요 전개까지 해줄게요. x제곱 빼기 14x 플러스 49 y제곱 빼기 14y 플러스 49는 2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고요. 이때 14x 빼기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14y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4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96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 마이너스 196에다가 그 다음에 요 49, 49, 98이죠. 98을 더해주면은 요게 98 돼요. 마이너스 98이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98이 이항하면은 플러스 98이니까 100. 여기까지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계산을 조금 암산으로 했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꼭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3번 문제는요. 귀찮죠? 학교 선생님들이 귀신같이 하십니다. 이거 귀찮아한다. 그래서 냅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나오는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정리하시면서 우리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은 A, B 두 모둠의 학생들의 100m 달리기 기록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두 모둠 전체 학생의 100m 달리기 기록의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모둠 전체 학생이니까 우리는 20명의 분산을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 모둠에는요 8명이 있어요. 8명이 있고 8명의 평균이 18이래요. 이 얘기는 우리는 A 모둠에서 이거 구할 수 있어요. 8명의 학생을 A1부터 A8까지 라고 할게요. A1 더하기 A2 해가지고 A8까지 8명을 더한 것을 8로 나눴을 때 요 값이 18이 됐다 이러한 얘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6이라는 것은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라고 그랬죠. 분산이 36이 나왔고요. B에서의 분산은 16이 나왔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A1, A2 해서 A8까지 더한 것이 8을 곱해서 88에 64, 8일은 8, 14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8명의 달리기 기록을 다 더한 것이 144가 됐다 이러한 얘기죠. 그러면은 B 모둠은 조금 계산을 생략해서 바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 12명을 B1부터 B12까지라고 둘게요. 걔네들을 다 더해서 12로 나눈 게 평균 18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B1, B2 해가지고 B12까지 더한 것이 18 곱하기 12가 된다는 얘기죠. 18 곱하기 12. 그래서 28에 16, 2일은 1, 그 다음에 18 해가지고 216 이렇게 되네요. 216. 그러면은 총합을 볼까요? 별량의 총합.
별량의 총합은요. A 모듬은 144고요. B 모듬은 216이에요. 그러면은 A, B 합쳐서 20명의 총합은요. 얘네들이 더한 거죠. 더한 거니까 360이 됩니다. 360. 그러면은 평균은요. 360을 20으로 나눈 거죠. 그죠? 360을 20으로 나눴으니까 평균은 18 이렇게 될 거네요. 그죠? 자, 이때 표준 편차도 구해야 돼요. 분산까지 구해봐야겠죠. 달리기 이렇게 분산을 구하시오. 20명에. 자, 그러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요런 게 되겠죠. 여기 좀 공간이 부족한데 별량 빼기 평균 제곱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식으로 8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 자, 요거 하나만 쓸 거니까 잘 보세요. 요거 하나 구해주면은 B도 금방 나와요. 8명이죠. 8명의 편차 제곱의 평균. 8명이니까 8로 나눌 거예요. 자, 요 값이 분산 36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값은요. 요 값은 요 분자에 있는 요 값은 36 곱하기 8이죠. 36 곱하기 8이니까 6, 8에 48, 그 다음에 3, 8에 24, 288이 나와요. 그죠? 288이 나와요. 편차 제곱의 총합이에요. 자, 그럼 B에서의 편차 제곱의 총합. B1-18의 제곱. 자, 얘 B도 평균이 똑같으니까 플러스 B2 빼기 18의 제곱 해서 B12 빼기 18의 제곱. 얘가 이젠 여기 분자에 있는 애고 얘는 12로 나누어 가지고 요 분산이 16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 값은요. 12 빼기 16이에요. 12 빼기 16. 그러면은 12 곱하기 16. 12 곱하기 16 해주면은 6, 22, 72. 12에서 192예요. 192. 자, 그러면은 지금 요 값과 요 값을 더한 게 20명의 편차 제곱의 총합이 되겠죠. 왜냐하면 평균이 똑같잖아요. 그죠? 평균이 똑같으니까 이 20명에 대해서 편차 제곱의 총합은 여기 있는 288과 192를 더한 거예요. 더해주니까 480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480. 자, 그러면은 이 분산은 편차 제곱의 총합 480을 20으로 나눈 24 여기까지 되겠고요. 분산은 루트 24, 2루트 6 여기까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4 여기까지 나와요. 24. 자, 지금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자, 요거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자, 3번 정리 다 됐죠? 잠깐 내려서 밑에다가 조금 정리할게요. 별량의 합은요.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량의 합은 평균 곱하기 별량의 개수가 돼요. 이게 아까 전에 구한 요겁니다. 요거 144, 그 다음에 요거 216, 요거예요.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의 합. 편차 제곱의 합은 분산에다가 별량 개수를 곱한 것이다. 자, 이게 여기서 288, 192. 얘가 이제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평균도 나와 있고요. 분산도 나와 있고요. 별량 개수가 여기서 8개, 12개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이렇게 계산되려면은 이 20명의 평균도 똑같아야 돼요. 20명의 평균도 똑같아야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20명의 평균이 달라진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때는 뭔가 다른 방법을 조금 이용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요것도 같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구한 거다.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요 전학년, 1학년, 2학년 친구들은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별량의 합을 구하는 게 평균 곱하기 별량 개수, 요거를 잘 기억 못해서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요거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리하시면서 우리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 중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은,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은 평균에서 흩어져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죠?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 자, 그럼 가장 작은 건 뭘까요? 가장 작은 거는 당연히 3번이 가장 작아요. 평균이 7이겠죠? 7에 다 뭉쳐 있죠, 그죠? 다 뭉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평균, 얘는 15, 15, 6, 6, 6, 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6, 4, 24, 24에다가 8로 나눈 거, 평균이 3이에요. 얘는 3에 뭉쳐 있는 게 지금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3, 5, 3, 5, 3, 5, 3, 5. 얘는 8이죠. 3, 8에 24. 얘를 8로 나누니까 3. 얘도 이젠 3이 4개가 있어요. 평균. 그 다음에 얘도 8, 8, 8, 8 이렇게 돼 있죠. 평균이 3이죠. 얘도 평균이 3입니다. 근데 평균에 있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8, 8, 8, 8 얘도 3이죠. 평균에 몰려있는 게 2개가 있죠. 따라서 평균에서 많이 흩어진 거를 찾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1번 같은 경우는 평균하고 딱 떨어진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알 수가 있어요. 1번이 표준편차가 가장 크다. 이 표준편차를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구해보면 안 될까요, 선생님? 구해보셔도 돼요. 구해보셔도 돼요. 자, 표준편차 구하려면 뭐부터 구한다고요? 평균부터 구하는 거예요.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편차 구하고 편차 구했으면은 편차 제곱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하고 여기에 단계를 거쳐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별량부터 시작하니까 평균부터 구해서 이 5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번 5단계, 2번 5단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표준 편차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알고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5번은.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특강 3이라고 나온 겁니다. 자, 요거는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만 얘기합니다.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x1, x2, xn 요 n개의 별량에서 우리는 평균, 표준편차 알 때, 평균하고 표준편차 알 때, 그러면 분산은 모르는데요. 분산은 모르는 게 아니죠. 분산은 이 표준편차 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S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별량이 변화가 생겼어요. X1, X2, Xn 이거에다가 A를 곱하고 똑같이 B를 더해줬어요.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변합니까? 똑같이 돼요. 평균에다가 A배 해주고 B를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분산은 원래 분산에다가 요 앞에 개수 있죠? 곱해진 숫자. 더해진 건 없어져요. 더해진 건 없어지고 요 앞에 곱해진 숫자에 제곱이 곱해지는구나. 그리고 표준 편차는 그거에 절대값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뭔 얘기냐? 숫자로 볼게요. 밑에 예제 1번 보실래요? 이거 그냥 결과만 아셔도 됩니다. 자, 3개의 별량에 A, B, C의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4래요. 그럼 분산은 자동적으로 16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EA, EB, EC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여기 2배가 돼 있잖아. 원래 별량에다가 2배가 되어 있으니까 평균도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평균은 10이에요. 여기 2배가 똑같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도 2배가 된다.
그 다음에 분산은요. 제곱이 돼요. 곱해져 있는 거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2의 제곱에다가 16을 곱하는 거야. 2의 제곱에다가 16을 곱해서 64가 됩니다. 그리고 표준편차는 여기 곱해져 있는 숫자의 양수값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2의 양수값 2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8. 아니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결과만 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별량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 이런 것들을 알 때 이 별량들에 대해서 숫자가 곱해지고 더해지면은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따로 다시 구할 게 아니라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유제 1번도 볼게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밑에 유제 1번 볼게요. 자, A, B, C의 평균이 8이고 표준편차가 10이에요. 그럼 분산은 여기다 제곱해준 10이 나오겠죠? 루트 10에서 제곱해준 거. 자, 여기 별량이 바뀌었어요. A, B, C, D에서 A 플러스 3, B 플러스 3, C 플러스 3, D 플러스 3.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 별량에다가 1이 곱해지고 3이 더해졌어요. 3이 더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평균은 어떻게 바뀝니까? 평균 똑같이 바뀌어요. 원래 변하기 전에 평균에다가 1 곱해주고 3 더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8 더하기 3이 돼서 11이 됩니다.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분산은 더해진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분산부터는 더해진 거 신경 쓰지 말고 곱한 것만 신경 쓰세요. 1이 곱해져 있죠? 그거에 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원래 분산이 10이었죠. 그래서 분산 10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워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원래 표준편차에다가 여기 곱해져 있는 거에 양수값을 곱하면 돼요. 1 곱하기 루트 10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대표 별량의 모습이 A였다고 합시다. 이 별량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이 별량의 모습이 M이 곱해졌고 N이 더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의 평균이 대문자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B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 분산 때문에 표준편차는 루트 B가 되겠죠? 자,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이 별량의 모습하고. 이때 별량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때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M 곱해주고 N이 더해졌으니까 평균에다가 M이 곱해지고 똑같이 N이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바뀐 별량의 평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더하고 빼는 거는 신경 안 쓴다고 그랬어. 더하기 N은 신경 안 써요. 원래 분산 B에다가 여기 곱해져 있는 거에 제곱을 곱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제곱을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원래 표준편차에다가 곱해져 있는 거에 양수값, 그래서 절대값을 쓴 거예요. 곱해져 있는 것에 양수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결과만 알아두셔도 충분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 주시죠.